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계 부산연합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사구의회 도시위원장으로 계신 이복조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면담하는 이유는 우파 진영의 정치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구의원으로 진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공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구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오늘 이복조 위원장님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본인 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쁜데 또 저한테까지 이렇게 기회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구의 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조입니다. 지역구는 사구 장림동에 지금 3선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전남에 왔을 때도 위대한 장님께서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부산시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되어서 압도적으로 당선은 됐습니다만 그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지금 구청장과 시의회 대부분 지금 민주당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우리 우파 진영의 대표적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돼야 제대로 된 시정을 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정치 신인들이 구의원, 시의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치의 신인 입장에서는 시의원으로 바로 진출하기보다는 구의원을 먼저 거치고 나서 좀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렇게 진출하는 것을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도 실제로 구의원이 훨씬 더 많고요. 구의원으로 이미 3선째 하고 계시고 또 도시위원장이라는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구의원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실제로 국민의힘의 구의원으로 공천을 받는 절차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공천받을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공심에 구성이 되죠. 그럼 지역에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심위에서 검증을 거칩니다. 정가라든지 이 사람 자질이 되냐 안 되는지, 이 지역에서의 또 뭐 덕망이라든지 이런 걸 검증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걸려서 그래서 후보가 낙점이 되는데, 그 과정이 전까지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기 남들의 경쟁력을 갖춰야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거쳐지면 경쟁자들하고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지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공천을 한다, 이런 말씀 그렇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이력서 내서 다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뭐 다들 알고 있을 건데요. 그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임위원장들의 추천이 상당히 현실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잖아요. 당임위원장들의 추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린 게 찾아온 이유이기 때문에 사심을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위원장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도 보셔야 될 거고, 또 지역에 대한 활동에서 대학직의 자질도 보실 거고, 또 일하는 처리 능력도 보실 거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지역에 대한 여론을 많이 수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의 충성도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들에 대한 보수 이념이라는 교육을 받은 그런 기회도 우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대한 양심이랄까, 앞으로의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자기 당 정치 목표라는 걸 다른 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아마 기회를 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의 그 인적 구성이 좀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시의원은 대부분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구의원은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시의원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일 표를 많이 받은 사람 들이 당선되는 걸로 보이고, 맞습니다. 구의원은 국민의힘의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시의원과 구의원의 실제로 선거에서 뽑는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총 4분이 계십니다. 개정 1, 2, 3, 4에 한 분하고 제1선거구, 그다음 제2선거구 하단당리에 한 분, 그다음에 신평 감춘 구평에 또 한 분, 장림다대에 한 분 해가 총 4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씩 뽑고 우리 진짜 구의원 같은 경우는 중선구제가 돼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 다 포괄적으로 해서 개정이 같은 경우는 3분을 뽑습니다. 한당리도 3분 뽑고 감천, 구평, 신평도 3분을 뽑습니다. 장림 다제는 이제 2명씩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인 선거구 같은 데는 아무래도 뭐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될 확률이 거의 뭐 99%입니다. 사실은. 그렇고 3인자 선거구에 거기에는 이제 개정, 하단당리, 신평, 감춘, 구평 이런 데는 3인 선거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국민의힘의 그 후보가 능력이 좋으면 자질이 되고 또 이렇게 상품과 좀 분산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불어다가 더 뭐 괜찮은 후보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4구 같은 경우는 이제 8대 7이거든요. 민주당이 8이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7인데 지금은 이제 그 예전에 뭐 그 한 분이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7대 7대 1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선거제 이제 집계해서 시의원들은 뭐 간화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그 정당 그 번호를 부여를 받지만 구의원들은 3명 뽑으면은 2다시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2번이면 2다시 가, 2다시 나, 2다시 다 막 이런 식까지 나옵니다. 그런 경우고 2인 선거 같은 경우는 가나로 나누고 그렇습니다. 구의원 중에서 가와 나 뭐 이렇게 구분하는 무슨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름별로 기억 연순으로 한 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한 결정권은 위원장님의 몫이지 않겠나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유권자들은 그냥 당만 보고 번호 보고 찍는 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번을 받는 사람이 나번 받는 사람보다 당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한 30%는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위원장님도 결정을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여성, 신인, 청년 이런 걸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가번, 나번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번이 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먼저 출발 좀 따지면 한 3, 40m는 먼저 앞에 먼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이제 3기에 지금 돼 계시고 도시위원장직을 현재 맡고 계신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의원의 역할, 구는 행정을 하는 곳이고 구의회는 뭐 입법부와 같은 그런 아마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구의원으로서 어떤 구정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 구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구에 대한 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 수천억 되는 예산을 선심성으로 쓰는 건지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건지에 대해서 견제돼야 되고 민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역의 주민이 직접 사업 구청을 놓고 두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거든요. 쉽게 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등 불을 안 들어온다든지 또 하수가 막혔다든지 생활 정책권에서 가장 첫 발수 있는 사람들이 구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대변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뭐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도 발의해서 조례도 발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도 광고를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발의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의원 역할이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사실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 정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구의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의회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3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상임위원회의 구분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다 이렇게 배정할 건데 예.
배정 기준이라 그럴까? 뭐 그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당선에 대가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각자 의원님들한테 어떤 상임위원회가 할 건지 먼저 물어봅니다. 쉽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 총무위원회가 있고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모여서 안배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총무하고 도시는 자기가 가고 싶은 위원회가 먼저 우선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을 갖습니다. 특별히 직업인 분들은 도시에는 못 올 수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재를 받거든요. 그런 거 아니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 위원회가 있으면 먼저 배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년 동안이니까 2년 뒤에는 상임위 통째로 바꿉니다. 전반기에 제가 도시였으면 이제 후반기에 총무로 가는 거지. 현재 도시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도시위원장님은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쉽게 해서 도시위원회는 건설, 산림, 경기진흥과부터 해서 축산, 또 업,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제일 생활 밀집형 위원회라고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도로 파손부터 가로등부터까지 뭐 지역의 침수 부분, 거기다 등산로 정비부터 이런 게 전부 다 생활권에 있는 민원 해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구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시려면은 뭐 예산 심의도 하셔야 될 거고 조례도 심의하는 이런 역할도 있어야 될 것인데 실제로 활동을 하려면 미리 갖춰야 될 자질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해야 구의원으로서 좀 출마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처럼 깃대먹 꼬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공심에서도 자질 검증을 많이 합니다. 음주가 있다든지 폭행이라든지 미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예 공직 자체를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음주, 성추행, 강력범죄 이런 게 있다면은 정치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심에서 그걸 철저하게 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왕이면 정치를 하려면 저도 이제 만학도 출신인데 사실은 자기 남대로 자기 경력을 자기가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그 구의원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공부를 안 하고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 그 공무원들을 대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은 계속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애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성이 뭔지, 이 문제점이 뭔지 이걸 자기가 어떤 봉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정당 생활을 하면서 본다든지 특히 우리 장림동 같은 경우에는 장림동 공업지역이니까 이 환경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한다든지 그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그 개념 갖고 가야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상대로 그들을 설득시킬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구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보는데 그러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분들은 정말 자기가 그 회장이나 과장 정도 되려면 그래도 20, 30년은 거기에 사실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노하우에 그 솔직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응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의라는 게 지평부의 견제와 감시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 지역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 상생도 필요합니다. 견제만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견제도 하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공무원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체 정치 상황을 보면은 현재 정권의 좌파라고 하는 어떤 분들은 중국 주사파가 다 잡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에 반해서 우파는 자유민주적 가치, 시장 경제적 가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념 진영으로 나누는 시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일 층이라 할 수 있는 구의회에서도 그런 그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 좀 뭔가 좀 달라지는지 아니면은 그런 이념적 성향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제 뭐 어떤 큰 정치와 작은 정치 차이지 사실은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또 우리가 같은 구의원 15명 중에서도 당과 당끼라면은 나중에 어떤 큰 정치 대결을 할 때는 당과 당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정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런 얘기 했다니까 기회를 평등하고 가정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뭐 할기라고 했는데 사실 그걸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게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부에 대한 기대감 완전히 꿈을 다 앗아간 게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 정치하는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요즘 국민들 다 지켜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이 자기가 내뱉은 말에 실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치인들은 솔직히 주민만 보고 국민만 본다면 말과 행동 은행 일치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을 배서 깔아야지만이 지역의 모섬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념에 따라서 법의 그 제정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조례이지 않습니까? 예, 예. 조례라고 하면은 그 이념 성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보다는 기왕 만들어지는 법에 대해서 좀 보다 세부적인 실천적인 사항들을 좀 다루는 것이라고 통상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례를 심의할 때에도 어떤 좌파적 가치 혹은 우파적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조례라는 게 사기법이 없이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념의 가치보다는 국민의 편리에 주민의 포커스 맞추는 게는 그 비중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는데요. 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우파적 가치를 가진 제대로 된 정치 학습을 할 그런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적 가치로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통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치 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학습하고 하면서 그런 분들을 앞으로 경쟁을 통해서 우파 정치권에 진입시킬 그런 생각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부족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 그럴까,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보 측이라든지 저쪽에는 사실은 그 전투력이 우리하고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많은 새내기부터 해서 자기들이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그런 교육을 받고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전투력이 강했지만 우리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 구현 단 한 번도 안 바꾸고 삼선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을 아직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보수의 가치도 알고 또 어떤 지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전투력도 또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그런 뭐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정치 시린들을 발굴하고 하는 이런 점에서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후배들이 정말 정치를 알겠다는 그런 길을 열어줘서 거기에서 또 통해서 정치를 입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은 질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그것도 자체가 국민의 힘에 대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길이 정말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는 그 정계인이 그 역할을 좀 해서 정말 정치 신인들이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국민의 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 사하구 구회의 도시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복조 위원장을 만나서 구의원으로 좀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봤습니다.